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도로교통법 제17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고속도로 등에서 또 자동차 전용도로 등에서 그런 특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548쪽인데요. 고속도로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그런 특례 규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보니까요. 여러분 교재는 548쪽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의 특례인데요. 첫 번째, 거기 이런 게 나오죠. 고속도로 등에서 위험방지 등의 조치가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어떠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경찰 공무원들은 어떠한 조치를 해야 될까? 뭐 이런 내용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게 지금 도로교통법 58조가 되겠고요. 도로교통법 44조하고 비교가 되는 건데,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가 손괴되었다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조치권자는 누구일까요? 조치권자는 경찰 공무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자치 경찰 공무원은 제외됩니다. 거기 나왔죠? 자치 경찰 공무원 제외. 자치 경찰 공무원은 제외된다. 언제는 자치 경찰 공무원은 포함된다고 배웠는데요. 여러분 44조, 이게 지금 58조인데요. 이건 58조인데 지난 시간에 그 44조 배웠을 거예요. 이 44조에서는 음주 운전을 측정할 때는, 그죠? 운전자는 주치 중에는 운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경찰 공무원은 지방경찰 공무원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음주 운전 측정은 지방경찰 공무원도 포함되는데, 여기 지방자치 경찰 공무원 나왔잖아요. 거기 자치경찰 공무원, 그죠?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을 말합니다. 제주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오늘 고속도로의 조치권자 경찰 공무원은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자치경찰 공무원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음주운전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이죠. 그러면 조치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조치 시기. 조치 시기는, 그죠? 경찰 공무원이 그 위험방지 조치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도로가 도개되었다. 그리고 교통사고 등이 발생해가지고, 그죠? 교통의 위험이라든가 혼잡이 이루어질 때, 혼잡의 우려가 있을 때, 혼잡 우려. 그죠? 혼잡의 우려가 있을 때 위험 방지를 조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조치 범위는 뭘까? 그죠? 조치 범위가 있고, 네 번째는 조치 내용은 뭐냐 이 말이에요. 조치 내용. 그죠? 고속도로에서 이러한 도로가 손괴되거나 또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조치 내용은 뭐가 될까요? 그죠? 통행을 일시 금지하는 거지 뭐. 통행을 일시 금지하고 또 일시 제한하는 거지요. 뭐 제한. 거기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일시 금지라든가 제한한다.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경찰 공무원이, 여기는 지방자치 경찰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제외됩니다.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도로에 등에서 교통이 위험이나 혼잡의 우려가 있다. 그죠? 혼잡의 우려가 있을 때 교통의 위험, 혼잡을 방지하고 원활한 소통이죠. 조치 범위는 원활한 소통. 조치 범위는 원활한 소통.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동차 통행을 일시 정지하거나 제한하거나, 그죠?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누가요? 경찰 공무원이. 여기는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58조 내용입니다. 위험 방지 등의 조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전용도로 및 신호기 등의 설치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각종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겠죠. 또한 신호기뿐만 아니라 교통안전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번 교통안전시설이죠. 고속도로 관리자는 주로 이제 한국도로공사에서 많이 관리하지요. 각 지부 지사가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의 관리자는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누가요? 고속도로 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야만이 됩니다. 다시요. 고속도로 관리자는 교통시설에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됩니다. 이때 고속도로 관리자가요, 그 교통시설, 안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무작정 설치하는 게 아니라 경찰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청장은 고속도로 관리자에게 교통안전시설을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뭐 할 수 있다? 지시하는데 그것은 경찰청장이 지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별표시 하세요. 거기 2번 별표시. 뭐 나오는 건 다 정해져 있습니다. 2번이 뭐냐면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입니다. 고속도로 전용차로 설치.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전용차로를 설치권자는 누구냐? 설치할 수 있는 사람은 설치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 설치권자. 이게 중요하죠. 설치권자. 고속도로에서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는 설치권자는 경찰청장입니다.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이 아니라 경찰청장입니다. 그거 중요하십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오른쪽 보세요. 고속도로에서의 통행 방법입니다.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도록 있죠? 갓길 통행.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갓길 통행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요,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 등의 부득이한 사유는 어쩔 수가 없죠. 그죠? 고장이 났다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갓길 통행은 금지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는 갓길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나왔죠. 거기 별표시 하시고요.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의 보수, 유지, 작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행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고장났으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갓길 통행을 금지하지 않는 경우는 긴급자동차,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서 도로를 보수하거나 유지하는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을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별표시 하시고요. 니은 별표시 하세요. 거기. 그 다음에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은 어떻게 할까요? 앞지르기 하려면은 여러분, 고속도로가 이렇게 중앙선이 있고요. 1차로, 2차로가 있습니다. 3차로가 있고 4차로가 있는데 원래 1, 2차로에서는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중소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 2차로를 할 수 있는데 2차로에서는 역시 소형 승합자동차, 중소형 승합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 앞지르기 할 때는 당연히 좌측에 있는 1차로를 통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앞지르기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 세 가지가 있죠. 방향지시기. 뒷차가 오는 차가 봐야 되니까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겠죠. 신호기를. 그리고 방향지시기, 그리고 등화, 그리고
경음기를 사용해야 됩니다. 경음기를 사용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안전하게 통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지르기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앞지르기 방법 별표시. 세 가지입니다. 앞지르기 방법은 거기 나왔죠. 방향 지시기와 그리고 등화 그리고 경운기를 사용해서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입니다.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횡단 통행을 뭐 하고 있나요?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 등을 뭐 하거나 횡단, 고속도로 횡단하면 안 되겠죠? 고속도로에서 유턴해도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후진해도 안 됩니다. 아니 된다. 그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등에서 횡단 금지는 원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횡단뿐만 아니라 유턴 그리고 후진까지도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외외 규정이 있습니다. 외외 규정은 횡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느 때? 긴급자동차. 그죠? 그리고 도로를 보수하거나 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중에서 고속도로 등에서 위험을 방지, 제거하거나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부득이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긴급자동차라든가 도로를 긴급 보수한다든가 유지 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횡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행의 금지도 나왔죠. 자동차 외에는 자동차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자동차 이외에서는 통행해서는 안 되겠죠.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는 자동차만 통행해야지 보행자라든가 다른 차만은 통행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속도로 등에서 말이죠. 정차 주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 정차가 금지되어 있죠. 고속도로 등에서 주차와 정차가 금지입니다. 원칙은. 그러나 외외적으로 주차라든가 정차를 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입니다. 자동차 운전자는 고속도로 등에서 정차하거나 주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당연하죠. 그러나 외외입니다. 정차, 주차, 외외. 외외 규정은 뭐야? 정차나 주차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7가지가 있는데요. 정차, 주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가 설치되는 경우. 여러분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졸음운전 잠시 쉬어가라고 그런 안전표지를 해놓은 데 보면은 거기서 차를 파킹 시켜놓고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 또 정류장에서 고속도로도 정류장 정차 주차시키는 곳이 있죠. 이런 경우는 정차 주차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부득이하게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요. 길 가장자리 구역에다가 정차 주차하는 경우는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통행료를 내기 위해서 통행료를 받는 곳에서 잠시 정차하는 경우도 있겠죠. 또 고속도로 관리자가 고속도로 등을 보수하거나 유지, 순회하기 위하여 정차, 주차를 시키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또 경찰용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 등에서 범죄를 수사하거나 교통 단속이나 그 밖에 경찰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정차, 주차는 가능합니다. 또 법령 규정,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시 정차, 주차도 가능합니다. 또 교통이 밀리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움직일 수 없는 때의 고속도로 등에서 차로에
일시 정차 주차하는 경우. 여러분 고속도로가 만차가 돼가지고 말이죠. 움직일 수 없는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다 정차 주차가 가능하겠죠. 그렇습니다. 자, 고속도로 진입했을 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고속도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 고속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내가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다른 차가 먼저 진입하면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내가 고속도로를 진입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긴급 자동차가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바로 이것이 고속도로 진입할 때 긴급 자동차의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긴급 자동차를 먼저 통행시켜야 되겠죠. 자, 2항입니다. 긴급 자동차 외의 자동차 운전자는 긴급 자동차가 고속도로에 들어가는 경우에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바로 이것이 긴급 자동차의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 박스 보시니까요. 고속도로에서 이 중앙선이 있고요. 중앙선이 있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있는데 일반 도로도 똑같죠. 편도 4차로. 1차로는 2차로에 가는 차가 앞지르기 하려면 당연히 1차로를 앞지르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앞지르기. 그러니까 1차로는 2차로를 통행하는 차의 앞지르기 차로가 되겠고요. 2차로는 승용 자동차, 그리고 중소형 승합 자동차가 되겠죠. 3차로는 대형 승합 자동차입니다. 대형 승합 자동차. 그리고 적재 중량 1.5톤 이하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 그리고 4차로는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 그리고 특수 자동차. 또는 이런 것들이 특수 자동차. 그죠? 화물 자동차. 1.5톤을 초과하는 화물 자동차, 그리고 특수 자동차가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5톤 이하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3차로가 되겠고 1.5톤 초과의 화물 자동차는 4차로가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차세요. 이거. 고속도로에서 1.5톤 이하의 화물 자동차는 3차로, 1.5톤 초과 화물 자동차는 4차로, 특수 자동차도 4차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입니다. 고장 등의 조치입니다. 운전자 및 승차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여러분 자동차 전용도라든가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고장 등의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고장 자동차를 표시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거기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등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해야 된다. 그죠? 이거 가지고 다녀야 되죠. 고장 빨간 걸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등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때 고장 자동차의 그 표지는요,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있다면 여기서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이 고장난 자동차를 500m 전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돼. 식별. 500m.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별표시. 500m 지점에서 고장난 차를 식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장난 자동차가 여기서 야간에는 200m 지점에다가
200m 지점에다가 고장자동차 표시판을 설치하고요. 주간에는 100m입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주간 100m, 야간 200m, 그리고 식별할 수 있는 것은 500m 지점. 요거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거기 고장자동차의 표지입니다. 밤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와 함께 사방, 밤입니다. 야간에는 500m 지점에서, 그러니까 야간입니다. 야간에는 500m 지점에서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적색 섬광신호, 그리고 전기제등, 그리고 불꽃 신호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작년에 2014년도 경남운전직과 경북교육청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몇 메타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500m 지점이 되겠고요. 또 고장 자동차 표지는요, 자동차 뒤로부터 100m 뒤쪽에다 설치하고요. 야간에는 200m, 거기 나왔죠? 200m 이상의 뒤쪽 도로상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식별은 야간에 500m, 그리고 고장자동차 표지는 주간에는 자동차 뒷면에 100m, 야간에는 200m 지점에다가 각각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어떤 것들을 준수해야 될까라는 거지요. 그죠? 모든 동승자에게, 운전자뿐만 아니라 모든 동승자는 고속도로에서는 뭐 해야 된다? 안전띠를 매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외배 규정이 있죠? 질병이라든가 또는 임산부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으로 인해서 안전띠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죠?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전띠 미착용되는 경우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럴 때는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질병이라든가 또는 신장이라든가, 그렇죠? 또는 여러 가지 성이 있겠습니다. 이런 질병 등으로 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운전자, 동승자에게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무조건 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별표시하시고요. 2번,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자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고장 자동차 표지를 항상 비치하고 다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 고장이 날 줄 모르기 때문에 이 고장 자동차 표지판을 비치하도록 되어 있다. 두 번째,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자동차를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로의 사용으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거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자 및 동승자의 특별한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67조 나왔죠? 이것도 별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도 별표시 하시고요.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고장 자동차의 표지판을 항상 비치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도로의 사용으로 넘어갑니다.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가 있습니다. 금지 행위 68조인데요.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해서는 안 되겠죠. 또 교통 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거나 손괴해서도 아니 되고요. 또는 인공 구조물 등을 도로에 설치해서도 아니 됩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런 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누구든지 도로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7가지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술에 취하여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보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보도는 뭐 술 취해갖고 걸어가니까 어쩔 수가 없지만 도로에서는 술이 취해서 갈팡질팡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도 중요합니다. 68조.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눕거나 앉거나 도로에서 서 있는 행위는 금지해야 됩니다.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당연히 공놀이도 해서는 안 되겠고요. 썰매 타기 등 놀이를 해서는 아니 됩니다. 도로에 돌이라든가 유리병, 쇠조각, 그 밖에 도로에 있는 사람이나 차마를 송산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당연히 발사하는 행위도 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도로를 동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당연히 아니 되는 것이죠. 도로를 동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7번째, 그 밖에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행위도 역시 도로에서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렇죠? 도로에서는 누구든지 신호기를 조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신호기를 조작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모범운전자가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신호기를 조작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을 철거하거나 이전하여 손괴하는 행위는 일절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간 도로의 그 사용까지 공부해 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야간에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면 누구든지 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도록 500m 전방에서 밤에는 식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도록 주간에는 100m 고장난 차량 뒤편에, 야간에는 200m에다가 고장 자동차를 표시해야 되는데 적색 섬광신호, 그리고 전기제등, 그리고 불꽃 신호 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500m 식별이고 기억하세요.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반드시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자와 동승자가 특별히 준수해야 할 사항은 뭐가 있나요? 안전띠를 매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자는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장 자동차 표지를 항상 비치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이 나게 되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지시키고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또 고속도로를 진입했을 때 긴급 자동차가 있으면 긴급 자동차가 들어갈 경우에는 절대 진입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이 바로 긴급 자동차의 특례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속도로에서는 갓길 통행을 금지하고 있죠. 갓길을 통행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갓길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긴급 자동차와 고속도로에서 도로를 보수하는 작업을 하는 자동차는 갓길을 통행할 수가 있고요. 또한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나요? 방향 지식이라든가 등화, 그리고 경운기를 사용하여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이런 경우 있으면 될까요? 승객이 용변이 급하다고 해서 관광객들을 위해서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런 용변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은 주정차를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요,
도로에서 공사할 때 신고, 도로 점령 허가 등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속 이어서 또 문제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